안녕하세요. 1인 사업가 ISTJ입니다. 오늘은 30대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게스트하우스와 무인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전직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해보았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게 되어서 일본어 통역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경력을 통해서 일본계 이제 유통회사에 취업을 해서 마케팅 기획 업무도 몇 년간 해서 대리라는 직급을 달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다고 주 7일 중에 주 6, 7일을 하루에 12시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혹사해가면서 회사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번아웃이 몇 년 만에 금방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 열정을 다른 회사에 쓸 바에 내 회사를 차려서 나에게 이 열정을 쏟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도 에어비앤비와 게스트하우스를 병행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병행하면서 직장 생활을 그만뒀었습니다. 그게 2017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원하던 제 사업을 게스트하우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서서히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직장 생활 할 때와 다르게 매출의 고저가 워낙 심하다 보니 매출이 너무 없을 때에 그 달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될 바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고객 지원 업무였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콜센터 업무였던 거였죠. 그렇게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주 4일 근무에 5.5시간 근무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 일도 하면서 제 사업을 병행하는데 너무나 좋은 생활을 거의 한 7, 8년간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평생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3년 이상 생존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희박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제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세월을 더 넘어서 지금까지도 지속을 해올 수 있었으나 글쎄요, 뭐랄까요, 너무 어느 아이템이건 시장 진입이 너무 쉽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시장 진입이 쉽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너무 쉽사리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면 말 그대로 같은 동네에서 손님들이 사는 매달의 매출은 사실 매출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n분의 1씩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장사와 사업의 그 어딘가를 지금 향해 가면서도 저 깊은 어딘가, 제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이거를 계속 나이 들어서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콜센터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심적으로 의지했던 팀장님께서 어느 날인가부터 교재를 들고 회사를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팀장님이 뒤늦게나마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1차 시험을 붙으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2차 시험 일자가 얼마 남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쉬는 시간에 몰래 이제 그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직 시험을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여쭤봤더니 계속 보험사 일을 하셨던 터라 아예 전혀 다른 전문직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손엔 하정사라는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대학교 본 전공이 무역학과였기 때문에 10몇 년 전에 대학 전공 수업에서 해상보험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처음으로 들었던 직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거의 10몇 년이 넘어서 듣게 된 단어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 또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여자가 해봐야 40대에는 보통은 커리어가 단절되고 50대 넘어서까지 직장 생활 하시는 여자분들을 보기가 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걸 저도 근 7, 8년 정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적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전문직, 공무원, 의사, 변호사 이러한 얘기들이 진짜 맞는 소리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문직밖에 없습니다. 그 면허를 따야지만 그 사업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허들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 지원 업무를 이대로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을 계속할지,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 팀장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나도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지 근 1년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객 지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요. 그래도 고민 끝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 가장이기도 해서 무작정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업무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손해 하정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군데서 제 이력서를 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면접도 볼 수 있었고, 면접 본 모든 곳에서 합격을 통보받아서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업무임에도 워낙 좋은 팀원들과 팀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심사라는 업무에 있어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 심사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또 하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신체, 또 하나는 자동차를 제외한 그리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재물을 상대하는 재물 손해 하정 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물 손해 하정 쪽으로 업무를 배정받아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시작하게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서 거의 8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보험 심사를 하기 전에 고객 지원 콜센터 업무를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 자체가 청구인에게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를 하고 지급이 가능할 경우 지급을 해주면 되는데, 지급이 불가능한 면책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약관상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던가 고객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전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구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걸 기대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작 심사 결과 돈을 못 받는다라고 안내받았을 경우 굉장한 저항감에 대한 그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심사자는 최대한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고객님이 수긍할 수 있게끔 이 내용을, 면책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화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콜포비아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왜냐면 정말 젠틀하게 수긍하시는 고객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쌍욕부터 해대는 고객분들도 또 존재하거든요. 심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한 기준도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약관이고 그 약관 내용을 토대로 고객과 보험회사가 이미 계약 체결을 해서 동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을 뿐인데 고객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의 강도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콜센터 업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군상들의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사실 전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게 심하다고 생각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콜센터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고객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 업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밌었고요.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점점 제가 보험 심사를 하는 담보들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손해사정 업무를 3년 이상을 할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의 1차 시험이 면제이고 그리고 5년 이상 진행할 경우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이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제 가게도 운영하면서 직장생활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추후에는 제 독립 손해사정사를 사무실을 개업해서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력들을 쌓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에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 이 일을 계속 할 생각이고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 유튜브 업데이트하는 그 텀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우선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회사에서 아직까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서 다시 이전과 같이 조금 더 자주 여러분들과 볼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또래의 많은 30대 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